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오늘 5% 넘게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 자체적인 이유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컸어요. 이 점 오늘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어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었는데, 좋은 소식은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를 공식 확인을 해 주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안 좋은 소식은 외부적인 소식이었죠. 캐나다가 테슬라에게 보조금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장의 변동성은 여전합니다. 오늘도 나스닥이 무려 2%나 빠지면서 18,000선을 다시 한번 넘어뜨렸어요. 최근 매크로 관련된 지수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가는 내려가고 있고, 미국의 주택 가격이라든지 실제로 드러나는 그 하드 수치들, 그러한 것들은 괜찮다고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주장도 알려주었어요. 다만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기대 지수 이런 소프트 지수들이 좀 낮게 나오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심리라든지 경계 선행 지수가 대표적인 게 역시나 나스닥과 같은 미국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지수가 최근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었죠. 계속해서 트럼프가 급진적인 관세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하락은 백악관에서 하나의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날 장이 마감하고 오후 4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테슬라가 오늘 무려 5%나 넘게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상호 관세 부과일 4월 2일이죠. 이날 대대적인 관세 정책이 종합적으로 발표가 될 건데 이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 더욱더 관세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매그니퍼센트 7 주식 위주로 오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형주들이 크게 다 빠졌죠. 자, 하지만 나머지 주식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어쨌든 그간 한 2주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었는데 좀 쉬어가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트럼프 정부발 관세 정책이 일단락되는 순간 미국 주식은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 2일부로 관세 정책발 불확실성이 없어질지 아니면 지속 유지가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6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관세 정책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가 강해지면서 어느 정도 미국 증시는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최근 지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장기 우상향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는 2개 분기 연속 음봉을 보일 때가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양봉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다가 자, 이렇게 한 번 정도 음봉이 나오는데 음봉이 나온 다음에는 바로 다음 분기 양봉을 보여줄 때가 많았어요. 현재 지금 올해 1분기는 음봉을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시작이 되고 로보택시도 출현할 6월달 정도가 되면은 나스닥 지수는 분명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나스닥 역시 2만 선이라는 상징적인 주가 저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더불어서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불확실성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빠른 반등세를 보여주었던 테슬라는 오늘 5.58% 하락한 272불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와 그제 큰 반등이 있었죠. 큰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약하면 당연히 이를 뒷받침할 뉴스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테슬라 하락 5%의 이유는 캐나다에서 나왔어요. 로이터 통신에서도 알려주고 있지만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라고 캐나다가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추진을 하기로 했죠. 아무래도 4월 2일에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자, 이에 따라서 캐나다 역시 미국의 보복 관세를 물릴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캐나다 경제는 미국에 많이 귀속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보복 관세를 때리기도 힘들어요.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많은 제품들이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캐나다의 돈줄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처럼 섣불리 큰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관세 보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캐나다 사람들 역시 테슬라 전기차를 많이 사고 있는데 거의 100%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리베이트 형태의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해왔는데요. 이에 따른 자금이 약 한 441억 원이라고 해요. 일단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게리 블랙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도 캐나다를 따라하면서 보조금 지급 중단과 같은 뭐 비관세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게리 블랙에 따르면 이번 캐나다의 보조금 지급 중단 영향은 테슬라 주당 0.01불 수준으로서 굉장히 미미해요. 하지만 역시나 앞으로 다른 국가들이 어떠한 보복 형태를 취할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증시와 테슬라 주가는 역시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알려드린 뉴스죠. 테슬라의 회계 부정 의혹. 당연히 나오자마자 제가 말도 안 되는 숫자 장난이고 완벽한 최종 퍼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소식이었죠.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어제 테슬라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 14억 불을 뭐 불법적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알려주었던 파이낸셜 타임즈인데요. 자, 계속해서 회계 전문가들이 파이낸셜 타임즈 측에 직접 연락해서 테슬라의 회계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잘못된 소식이라고 알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자 실제로 사과문을 발표한 거예요. 실상은 회계상 합법적인 처리 방식이었죠. 파이낸셜 타임즈가 회계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일론 역시 재밌는 X 포스팅을 하나 남겼습니다. Turns out Financial Times can't do finance. 자, 여기 캔낫이 적혀 있죠. 파이낸셜 타임즈가 파이낸스를 못하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언어 유인 것 같아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파이낸스를 못하는 건 말이 안 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저명한 언론사도 실수를 할 수 있다, 거짓 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자, 파이낸셜 타임즈를 믿은 많은 국내 언론사들이 있었겠죠. 국내 언론사들도 사과 뉴스를 발표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국내 유수의 언론사들도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레기성 뉴스를 많이 퍼나릅니다. 항상 주의해서 살펴보고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히려 정말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아트라운TV 함께 하시면 되겠죠. 자, 본질은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소음들은 최대한 멀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본질은 이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The future is autonomous. It starts in Austin this June. 자, 로보택시가 올해 6월 달에 오스틴부터 시작한다라고 테슬라 공식 계정이 컨펌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 포스팅에 보면 특이한 게 사이버 캡이 있어요. 일단 사이버 캡의 양산은 내년 초부터나 시작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6월 달에 뭐 파일럿 생산으로 나오는 모델들이 함께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이 사진을 확대를 해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모델 Y와 사이버 캡이 같이 놓여 있죠. 아무래도 이 신규 모델 Y 위주로 먼저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사이버 캡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6월 달에 뭐 같이 할 수도 있겠어요. 자, 일단 진정한 로보택시는 이 사이버 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델 Y에는 페달과 핸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이버 캡에는 그게 없죠. 아무래도 이 사이버 캡이 나와야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웨이모와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웨이모는 아직까지 페달과 핸들이 있는데 이 사이버 캡은 없으니까 극명한 뭐 기술적인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정말 6월 달에 오스틴에서 모델 Y뿐만 아니라 이 사이버 캡마저 진정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센세이셔널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좋은 점은 지금 일론 타임을 빠르게 극복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특히 FSD와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관련해서는 매년 뭐 올해 말에 출시하겠다, 내년에 출시하겠다라는 듯이 얘기를 했지만 그 약속을 못 지켜왔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죠. FSD 중국 출시 시기도 잘 지키고 이 로보택시 출시 시기도 이제 완벽하게 준수를 하려고 해요. 약속을 잘 지키려는 점은 역시나 이미 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소연 메리님도 The Future is Autonomous라는 단어를 포스팅하면서 이 사이버캡 내부 영상을 실었는데요. 걔가 타고 있으니까 참 재밌는 영상이죠. 자, 걔가 로보택시를 타고 여행하고 다시 집에 돌아올 시기가 머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 역시 almost here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의 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정말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로보택시 FSD 자율주행은 중국에서 정말 혹독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길이 아닌데 좁은 길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을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좁은 도로도 중국인들은 정말 과감해요. 자기 차가 다칠지 안 다칠지 모르지만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좁은 길도 자율주행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뭔가 길이 아닌 듯한 골목길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말 좁은데도 지나가고 있고요. 웬만하면 차가 안 들어갔으면 싶은데 이런 길을 특히 주변에 막 전봇대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피해서 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갑자기 턱이 하나 있고 밑에 큰 돌 기둥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도 인식을 하면서 피해가고 있습니다. 자, 퓨어 비전 라이다 기반으로 다 해내고 있는 거죠. 방금도 해냈죠. 자, 이렇게 FSD의 기술이 중국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자 FSD 기술력으로 지금 중국 고위층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러한 X 포스팅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이 혹독한 도로 상황 속에서 FSD는 모두 다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다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기술력을 선보이자 대부분 놀라고 있고 많은 인플루언서와 네티즌들이 이를 또 재밌게 다양한 테스트를 보여주면서 지금 테슬라를 널리 알리고 있어요. 자, 하지만 라이다 진영은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웨이모에 로보택시가 나오고 있는데 역주행을 하고 있죠. 라이다 센서로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 극히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다 기반의 차량들을 이렇게 사고를 냅니다. 자, 니오도 라이다 기반으로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테슬라의 모델 Y 비전 기반의 기술은 이렇게 물체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멈추죠. 중국에서 혹독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FSD 기술이 이번 6월 달에 발표될 로보택시에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라이다 기술과의 완벽한 안정성에서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마당에 연기될 확률이 이제 극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이 되고 이 로보택시 사업의 수익이 테슬라 EPS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순간 테슬라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더 이상 중요치 않게 됩니다. 자, 이제 6월달 피지컬 AI 시대, 디플레이션 기술 혁명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로 하반기에 로보택시 관련된 수익이 테슬라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테슬라의 가치를 가장 크게 올려줄 기술이 바로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5년 안에 이 로보택시 기술이 테슬라 가치의 9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AI 솔루션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애플과 엔비디아와 같은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5년 안에 2,600불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캐시 우드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2,600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600불이 그렇게 꿈의 숫자, 과한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테슬라 소식을 몇 가지 더 전달해 드리자고 하면요. 테슬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식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나라 전체적으로도 루시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은 어려웠나 봐요. 거기에 더불어서 워낙 또 기름이 많이 나오는 국가이니까 전기차를 그렇게 딱히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도 시장 규모가 작지는 않죠. 출시 행사는 4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루시드와 바이바이 하는 것 같은 기분이긴 합니다. 루시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장까지 건설할 것으로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루시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설 자리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판매량 지금 잘 나오고 있죠. 1분기 12주차 17,400대까지 올라오면서 모델 Y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 13주차가 이제 남았는데 3월 말이 되겠죠. 19,000대에서 2만 대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정말 19,000대에서 2만 대 정도 나오면요. 자, 3월달 판매량 막대는 이 진한 빨강색 막대인데, 자, 이 막대가 2024년 3월달보다도 더 깁니다. 새로운 모델 Y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2월달까지 판매량이 전년 대비 좀 미진했어요. 하지만 3월달에 이렇게 힘을 내면서 3월달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6%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자, 이에 따라서 1분기 중국 매출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좋은 점은 이번 3월달에 판매된 신규 모델 Y는 런치 시리즈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팔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 쪽 실적은 전년 대비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물론 미국과 유럽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올해 주가의 최대 고비는 역시나 4월 2일 인도량과 4월 20일경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4월 2일은 오늘 테슬라 주가가 5% 하락한 이유가 역시나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죠. 4월 2일에 이 상호 관세가 실제 부과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불확실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1분기 테슬라 인도량 컨센서스가 40만 대 수준이고 전년 동기가 38만 6천 대인데 아마 35만 대에서 36만 대 수준이 나올 가능성도 많이 점쳐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월 2일에 일단은 주가가 약할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로보택시 출시가 6월 달에 확정되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가치의 90%를 차지할 이 큰 사업이 이제 시작을 해요. 이게 가장 큰 본질이고 중요한 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6월 달이 되기 전까지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역시나 잘 모아가는 계기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죠. 계속해서 아트라운TV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